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8년 기아의 올류 K5 모델입니다. 1.6 터보 모델로서 지금 제가 3년 동안 7만 킬로 정도 타고 있고요. 그래서 롱텀 시승기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의 재원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1600cc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서 출력은 180마력 그리고 27 토크의 힘을 냅니다. 그리고 공인연비 같은 경우는 12.8 정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승차감은 좀 부드러운 세팅을 많이 했어요. 하체 자체도 부드럽게 많이 세팅을 했고,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뒤에는 서스펜션 자체가 멀티 링크라 가지고 뭐 요철 구간이라든가 방지턱 같은 데 지나갈 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크게 흔들림이나 딱딱한 느낌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DCT 변속기 특유의 꿀렁거림, 이게 좀 많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내 주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승차감이 편하진 않아요. 물론 뭐 막히지 않는 길에서 쭉 달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의 시내 주행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가다 서다 뭐 한 3-40km 요 정도를 반복하면서 가는 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좀 많이 좀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변속기 같은 경우에 뭐 일반 많이들 아시는 수동 변속기가 있고, 그리고 뭐 자동 변속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DCT 변속기가 있는데, 요거는 자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수동에 가까운 변속기라 가지고, 물론 변속은 자동으로 해주지만, 그래서 그 수동 변속할 때 그 덜컥거림, 울컥거림 그런 느낌을 온몸으로 많이 받거든요. 차량을 타고 운전하다 보면 특히 2단, 3단, 4단 요 사이에서 계속 변속이 반복되다 보면 울컥 이런 느낌이 운전자한테 굉장히 많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는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단점을 일단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요 핸들 느낌,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죠. 요 느낌이 뭐 타 브랜드에 비해서,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너무 헐거운 느낌이에요. 현대기아 자동차의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이 세팅 자체가 너무 헐겁다 보니까 요게 그냥 도시에서 아니면 뭐 주차할 때 이럴 때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가볍게 그냥 살짝 손만 올려도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대신 유격이 좀 있고 좀 빠른 속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커브길이 심한 뭐 와인딩 코스를 달린다거나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불안감이 많이 작용하는 편이에요. 자, 이제 막히는 시내 구간을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게 3단 4단을 지나서 차가 속도가 붙어서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 DCT의 장점이 굉장히 잘 발휘되거든요. 장점이 뭐냐, 변속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일반 자동 변속기보다도, 혹은 사람이 하는 수동 변속기보다도 변속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연비도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동안 한 7만 킬로 정도 탔는데, 이게 지금 평균 연비가 14.2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고속도로, 뭐 시내 이렇게 주행 비율로 따졌을 때는 고속도로가 한 6 하고 시내 4 한 요 정도의 비율로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 수치 같은 경우는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DCT 미션이 연비는 되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의 이제 장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좀 높은 가성비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차량 가격 보통 2천만원 후반에서 3천만원 초중반 이렇게 가격대가 포진되어 있는데, 이 가격대 동급 차들 중에서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간성이 넓어요. 먼저 뭐 타 차량도 공간성이 넓은 차도 있지만, 현대기아 차 특유의 이 전륜구동 세단들은 굉장히 이 공간이 넓거든요. 앞좌석도 그렇고 뒷좌석도 그렇고, 그리고 뭐 트렁크 용량도 한 510리터 요 정도 돼가지고 웬만한 짐들, 뭐 유모차나 요런 거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짐들을 다 실을 수 있고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비스망이 굉장히 넓잖아요. 막 동네에도 몇 개씩 있어서 경정비 같은 것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다른 차들에 비해서 승차감도 좀 좋은 편이에요. 세팅 자체가 부드럽게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가족들을 태우기에도 뭐 나쁘지 않고, 옵션 같은 경우에도 뭐 수입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국산차가 좋은 편이죠.
저렴한 가격에 옵션도 풍부하고 공간도 넓고, 그리고 서비스 센터는 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주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차의 뭐 크루징 느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DCT 특유의 그 꿀렁거림도 이게 속도가 붙으면 사라지게 되고 정숙한 편이에요. 차량도 180마력에 27토크라는 수치가 크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2000cc 터보 차들이 많이 나와서 250마력대가 주로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1400km대 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그 가벼운 이점을 살려서 굉장히 시원하게 나가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게 현대 기아차의 무슨 고질병 같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초반의 반응, 응답성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뭐 제로백 측정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좀 사실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초반에 굼뜨게 악셀을 밟았는데 한 박자 늦게 차가 구동하기 시작된다, 뭐 요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물론 그게 스포츠 모드를 한다고 해도 악셀의 반응성이 빨라지긴 해요. 빨라지긴 하는데 뭐 제가 원하는 만큼, 보통 사람들이 이게 시원하게 나간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가속을 시작하게 되고 속도가 점차 붙게 되면 한 100km대 중반, 중후반까지는 시원하게 올라가요. 한 160까지는 이게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게 보여지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당연히 배기량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출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점차 더디게 올라가게 되는데, 막상 출발해서 중고속부터 한 초고속 영역에 진입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답답함이 없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량 세팅 자체가 좀 이게 부드럽다 보니까 뭐 운전하면서 뭐 이렇게 막 칼치게 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K5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칼치기 용도의 차가 아니에요. 이게 무게중심 자체도 차량의 앞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고 하체가 강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게 칼치기 잘못하면 그대로 그냥. 그리고 이 차의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20, 그냥 일반적으로 고속도로까지 달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굉장히 작동을 잘해요. 제동거리도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고 초반에 좀 밀린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막상 잡아보면 그렇게 멀리 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속도가 많이 붙어서 한 뭐 150 그 이상으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차가 굉장히 털리는 느낌이 심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 고속으로 많이 주행하시는 분들, 좀 내가 좀 쏜다 이런 분들은 브레이크 튜닝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번에 이 차의 운동 성능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와인딩 코스에 접어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해서 이렇게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렇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일단 스포츠 모드를 해놨고,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아를 변속하게 되면은 약 4000rpm 부근에서 이게 강제로 자동 변속 다시 되거든요. 완전 스포츠 성향이 강한 자동차들을 보면 이게 기어가 계속 이렇게 물려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미션의 보호를 위해서 이게 강제적으로 단수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너를 돌아가는 능력은 제법 괜찮은데, 이게 아무래도 전륜구동 세단이다 보니까 이게 언더스티어 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오르막 같은 와인딩 구간은 그나마 괜찮지만 내리막 구간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언더스티어 현상이라는 게 뭐 어떤 거냐면,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조작하면은, 이게 전륜구동 세단 같은 경우는 앞이 무겁고 앞축이 구동하기 때문에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행히 이 차는 그렇게 뭐 노면 접지력이 강하거나 아니면 요거 회전력이 강하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이상을 돌면 내 차가 위험하겠구나, 내 차가 이렇게 언더로 그냥 쭉 날아가 버리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간땡이가 엄청 부어서 그냥 나는 차를 한번 날려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운전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쉽게 막 날아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코너가 이렇게 심하면 언더스티어 현상이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고요. 노면이 이렇게 젖은 상태가 아니었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돌렸을 텐데, 그러면 굉장히 막 타이어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게 되겠죠.
자, 이제 내리막길 주행을 하고 있는데 내리막길에서는 언더스테어 현상이 훨씬 더 심합니다. 이거는 뭐 중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 차의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 강하게 잡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가감속이 반복되면서 그 브레이크 같은 거를 여러 번 잡게 되면 금방 뻗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와인딩을 하겠다 하면 뭐 오르막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리막길 같은 경우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아무래도 무게 배분도 앞쪽에 더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리막길에서는 좀 와인딩 살살 타는 걸로. 자, 이렇게 짧게나마 와인딩 코스를 달려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고, 오늘 지금 온도가 3도거든요. 영상 3도.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을 못 보여드려서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 뭐 하체 세팅이 그렇게 튼튼한 세팅이 아니라서 과감한 운전은 좀 지양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뭐 재미없게 운전하나?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중량대 뭐 한 180마력 요 정도라면 뭐 가볍게 와인딩 정도는 이렇게 무난하게 뛰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저와 함께 2세대 K5 모델을 함께 해봤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보통 20, 3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타시고, 또 요 같은 경우는 패밀리 세단 아니면 혼자 혹은 2인 타기에는 굉장히 무난한 자동차예요. 승차감도 편하고 뭐 하나 부족한 면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격대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경쟁사의 뭐 다른 차량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 하나 딱히 특출난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뛰어나다, 뭐 르노 삼성 차나 아니면 뭐 쉐보레 차에 비해서 이게 뭐 하나 특출나다, 이건 크게 없지만 반대로 큰 단점도 없어요. 뭐 차의 성능이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고, 뭐 가격도 저렴하고, 뭐 연비도 괜찮고, 그리고 뭐 다양한 서비스망도 확충이 되어 있고, 공간도 확실히 넓어서 좋아요. 뭐 트렁크 공간, 뭐 뒷좌석 공간, 뒷좌석 승차감에 대해서 제가 딱히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뭐 요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소나타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들 접하실 수 있어요. 택시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뒷좌석 승차감 같은 경우는 그거 많이들 타보시잖아요. 타보시면 딱 그런 느낌이고, 뒷좌석 뭐 공간이라든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제 영상을 잘 보시고, 현재는 이 모델이 판매는 안 되죠. 지금 3세대로 넘어와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뭐 하체부터 해서 플랫폼 자체가 아예 바뀌어서 좀 더 뛰어난 차량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근데 만약에 중고차라든가 이렇게 구매를 만약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범카TV는 이렇게 다양한 자동차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